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랑과 열정적인 끈기를 배워가고 있는 러브 그릿입니다. 오늘은 제가 6년 동안 아이와 함께 엄마표 영어를 해오면서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슬럼프 없는 엄마표 영어 꿀팁 1번째, 아이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자. 저는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에 노출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유리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의 의사를 좀 존중해주는 육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 긴 여정에서 관심과 그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인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밤에 아이를 재우지 않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잠깐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요, 사실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의 그 가정 어렸을 때 유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면 그게 아이의 자기 주도성도 키워주고, 자립성도 키워주고, 자존감도 키워주고, 책임감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게 했냐, 어릴 때는요 제가 전집으로 노출을 해줬는데, 일단 DVD, 책 이런 거 책장에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골라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약간 계획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표를 짜지 않고 노출을 해주면서 글쎄 아이에게 좀 많은 선택의 여지가 더 주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아이가 DVD를 이제 보고 꺼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DVD 플레이어에 넣고 썸네일이 나오면 제가 그걸 하나씩 알고 있는 노래나 그 구절들을 읽어주면서 제가 인간 미리 듣기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걸 듣고 선택을 해주면 그걸 또 같이 영상을 좀 보다가 이제 그게 끝나면 또 다시 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나를 쭉 이어서 보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그리고 그걸 좀 더 생각하면서 골라서 즐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실 좀 일찍 영상 노출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돌 좀 지나서부터 조금씩 영상을 노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집을 떼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같이 고르고, 그리고 DVD도 같이 골라요. 그리고 유튜브를 사실 저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사실 아이에게 일정 시간을 허락해주고 그 시간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찍고 싶은 건데, 정말 유튜브 키즈가 굉장히 좋아요. 유튜브 키즈 안에서 아이가 마음껏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영어 영상만을 허용해줬어요. 국어 영상, 한국어 영상은 제가 아이의 한국어 발음 그리고 어휘 학습을 위해서 교육용 영상으로만 선택해서 보여줬어요. 그 외에는 다 한국어만 보여줬고, 영어로만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토요일에 일하는 거야.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이판이가 요구를 해줘서 주말에 하루에 30분씩 한국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상에 제어가 없으면 영어를 이렇게 푹 빠져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모국어는 아무래도 한국어니까요. 또 하나의 팁은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이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팁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걸 이용해서 정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선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수학 문제도 풀리고 싶고 영어 교재 낭독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교재 낭독을 먼저 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풀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좀 잘 먹힙니다. 조금 더 크면 둘 다 안 할래가 나와요. 근데 좀 어릴 때는요, 그래도 한 5살 정도까지, 5살, 6살 초반까지는 이런 게 먹혀요. 그러면 아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뭐 엄마가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 하나씩 넣어서 만들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같이 수학 문제를 풀까? 아니면 먹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까? 수학 문제를 풀고 먹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지. 공부를 한번 인지가 되면 그게 무의식 중에 작동을 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산모사 있잖아요. 원숭이들한테 도토리 줄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그럼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다가,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이렇게 바꾸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조산모사의 지혜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네, 꿀팁 두 번째. 반복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변화들을 주자. 언어를 배우는데 반복은 생명이에요. 반복이 없으면 우리는 외국어를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문법이나 패턴들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월팸에서도 캡 이렇게 올라가는 미션들을 그것들을 수행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제가 썼던 그런 방법들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말했다가 빠르게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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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er.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아이가 바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따라하게 하는 것도 좀 변화를 주면서 여러 번 시켜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것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장소의 변화도 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차는 언어를 연습하기 위한 정말 최적의 장소예요.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직 그 장소 안에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또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차, 그리고 카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이의 기분이 업되고 신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접하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또 하나 또 제가 또 변화하면은 되게 또 잘 써먹었던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미러볼이 달려있는 스피커예요. 미러볼 스피커. 이거 제가 그 월팸 카페에서 보고 제가 월팸을 활용한 지 1년 좀 넘었을 땐가? 1년 반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약간 지겨워질 때쯤에 이걸 샀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많이 가져왔던, 그리고 제게 음악을 듣고 그걸 음악 따라서 춤추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씩만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엄마는 엔터테이너예요. 아이의 엔터테이너, 에듀테이너. 엄마는 아이의 에듀테이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재미있게 조금씩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럼프 없는 엄마표 영어 교육의 꿀팁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플러스 연상 기법을 활용하기.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건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영어 거부감이 없게 쭉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로 엄마가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도록 노력한 것,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있잖아, 내가 이 책을 이제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엄마가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흥미가 막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니까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어를 회화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외웠고요. 노래를 많이 활용해서 일상에서 노출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Goofy is sleeping in the red bed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활용해서 티파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Tiffany is wearing pink dress. Tiffany is wearing blue shoes. Tiffany's shoes are blue.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바꿔서 그 내용 단어 같은 걸 바꿔가지고 일상에서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은 퍼포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에서 클럽 이벤트 같은 걸 하면 그 주요 노래를 가지고 바꿔서 해주거든요. 그런 데서 듣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삭스, 풀이라는 동사를 알려주면서 그 양말을 벗겨줄 때 양말을 당기잖아요. 이렇게 pull your socks, pull with all your might, harder, don't let go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래들을 넣어서 회화 대신에 써먹어주는 거. 그러면 그런 게 좀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티파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일단은 피는 거예요. DVD를 일단은 트는 거예요. 음악을 일단은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엄마가 먼저 혹시나 아이가 약간 흥미가 떨어져서 자발적으로 가져오지 않을 때 엄마가 먼저 그걸 즐기고 재밌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는요, 아이 엄마의 거울이에요. 진짜 육아를 담당하는 양육자의 거울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는 아이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진짜 어른 말을 듣지 않는 어른 말을 다 듣는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어른을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들려주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책을 펼쳐 놓으세요. 독서대 위에 이렇게 약간 높이가 있는 독서대 있잖아요. 뭐 복면대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이제 은연중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환경이 조성돼서 티파니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걸 막상 펴져 있는 걸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플러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상기법. 자연스러운 노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저는 포스터 활용도 많이 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아니면 대화를 다시 한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연상기법이죠. 그 그림을 보면 노래가 떠오르게, 이 그림을 보면 대화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간단하게 보여줬던 사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배에 왜 선물용으로 배우면 이렇게 포장하는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옥토퍼스를 만들었어요. 문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The octopus has 8 long legs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집 안에 어딘가 두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생각나게끔. 그리고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사는 물건들도 그냥 그래요. 써먹을 수 있어요. 코에 빨간 코 이렇게 붙이는 크라운 만들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걸 가지고 Some clouds make you happy, some clouds make you sad 이런 식으로 그런 월편 노래들과 접목해서 어떤 물건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하는 거에 연상기법을 적용해서 노출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주세요.